전소민이 대답했다. 가야금만 내 무릎 위에 있으면 내가 가야금의 일부가 되어 나를 잇게 돼요. 근데 그러면 뭐해요? 큰 상금이 걸려있는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해요. 참가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1등을 하여 그 상금으로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데 하며 전소민은 말을 흐렸다. 빙설아가 물었다. 무슨 경연대회인데? 자세히 말해줘봐. 이에 부인이 대신 대답했다. 난야원에서는 매년 가야금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 아주 비싼 원형 흑진주를 상금으로 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참가 자격이에요. 귀족의 자녀와 난야원 상인조합 간부의 자녀들만 참가 자격이 있고 우리 같은 평민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참가하지 못해요. 그리고들은 바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년 1등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귀족과 상인조합의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나눠 가진다고 해요. 원래 원형 흑진주는 귀하고 값도 비싼 누구나 탐내는 보석이거든요. 이 말에 한아령이 입을 열었다. 공정해야 할 경연대회에 그런 비리가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경연대회의 주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인조합인 상방이에요. 이곳 난야원은 예로부터 진주와 가야금의 도시예요. 그래서 가야금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대회를 연다고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거죠. 성주는 뭐해요? 성주는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상금을 수여하는 역할만 하죠. 매달 상방에서 상납하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수동적으로 지켜보고만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이런 상세한 사항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난야원의 상방은 시전상인, 상단, 보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편이 시전상에 서기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매년 대회가 열리는 이맘때쯤이 되면 소민이가 참가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말을 해줘서 알고 있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그 경연대회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겠어요. 하고 말한 후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아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한아령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부인. 난야원 성주부. 난야원 성주 병문후는 성주의 방에서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찰이 들려 있었다. 곧 그는 시종장을 불렀다. 시종장이 급히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시종장. 혹시 마도사 진원원이라고 들어봤는가? 진원원 마도사라면 흑마법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력도 만만치 않아 마법으로 치면 7단 상급이나 8단 하급이라고 합니다만 왜 그러시는지요? 그런가? 난야원이 마음에 든다고 이 도시를 달라고 하네. 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야. 그런데 시종장의 말을 들어보니 그 정도 실력의 마도사라면 이 도시 하나쯤 파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나 살자고 이 도시를 내주는 것은 황제 폐하께 불충하는 것이 되네. 폐하의 강토를 마도사한테 내주다니 안 될 말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성주는 난감하기만 했다. 이때 방 밖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성주. 내가 성주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요. 이 소리에 성주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녀원 성의 성문은 물론 곳곳에 수비병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성주의 방 앞까지 왔다는 것은 그들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었으나 20살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라 다소 실망스런 표정을 짓고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누구인데 이곳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음이 없이 들어왔으며 또한 본 성주의 말을 엿들었는가? 한아령이 대답했다. 성주. 우리가 누구인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성주에게 필요한 것은 진원원을 물리쳐 성주와 성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봐요. 내가 진원원을 물리쳐 나녀원의 오환을 없애주겠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조를 해주어야 해요. 어때요? 협상할래요? 본 성주가 그대들을 어찌 믿을 수 있나? 믿게 해드리지요. 하며 한아령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별만이 총총한 맑은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반짝 빛나는가 하는 순간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간 성주부 앞마당의 아름들이 큰 나무의 벼락이 떨어져 순식간에 와지끈 두 동강이가 나며 성주 거처에 담은 폭삭 허물어졌다. 한아령이 손을 거두자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며 다시 하늘은 별만이 빛났다. 성주는 그만 기절할 듯이 놀라 한동안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아령이 거듭 물었다. 성주, 협상할 의향이 있는가요? 좋네. 그대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를 성사시키고 나서 말할게요. 그러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성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았네. 성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형 하나가 담장을 날아 이들의 앞에 내려섰다. 그대가 성주인가? 그렇소. 그대가 진원원이오? 맞네. 이미 통고했듯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받아들일 수 없겠소이다. 이 강토는 황제 폐하의 것이어서 단 한 평이라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소이다. 푸하하하. 뭐라? 넘겨줄 수 없다. 당장에 그대는 나의 꼭두각시가 되고 성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해도 괜찮단 말이더냐? 하며 진원원은 성주의 이마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 초록색 불꽃이 그의 손가락에서 발산되어 성주의 이마에 닿기 직전 한아령은 한쪽 손을 움직여 불꽃의 방향을 위로 틀었다. 갑자기 전진하던 불꽃이 위로 방향을 틀자 진원원은 놀랐다. 감각적으로 한아령이 손을 썼다고 생각하고 물었다. 너는 누구인데 내 일을 방해하려 드느냐? 너와 같은 흑마법사를 이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푸하하. 너 따위 젊은이가 이 위대한 마도사인 진원원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며 느닷없이 한아령을 향해 손바닥에서 냉기의 파동을 만들어 날려보냈다.